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2년 토요일인데요, 2월 12일 새벽에 올라갈 겁니다. 13일에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네요. 날씨가 참 따뜻해졌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어제 토론이 끝나고 그 진위 체크, 팩트 체크가 여러 언론에서 나오죠. 그죠? 어제 토론을 보면은 윤석열이가 다 거짓말한 건 맞아요. 한 80%는 윤석열이가 거짓말했고 20%는 이재명이가 거짓말했는데, 그래서 토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차 토론이 3일을 끝나고 나서 일주일 내내 토론 가지고 이야기가 되죠. 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 토론도 역시 3, 4일은 갈 것 같아요. 이번 토론은 어떤 언론들은 격하게 붙었다,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러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론을 해야 되고, 국민들은 알 권리예요. 과거와 같이 그렇게 대중 집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지금 70대도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대인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6, 70대, 7, 80대 어르신들하고 그 다음에 3, 40대까지도 부모하고 카톡으로 하는 세상인데, 그 토론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윤석열이는 토론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보수 진보를 떠나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고고TV는 객관적으로 방송을 해요. 이성적으로. 안철수가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안철수의 세가 약하니까 이재명하고 윤석열의 진위 체크 서로 공방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제 안철수가 압권이었어요. 어제 제가 보면서 안철수가 유승민 개구나. 즉 유승민 같이 좀 똑똑하구나. 근데 안철수가 국정에 있어서 유승민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이 미쳐들어가고 국민들이 미쳐들어가고 진영으로 날려가지고 불과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번 영상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IMF 때 제가 전 재산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업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종합상사가 보통 부장급이 나가서 그 무역상사나 어떤 오파상을 차렸었어요. 근데 저는 31세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31세에 하고 대리 말년에 했어요. 31세에 하고 또 그러니까 31세 그 정도 됐죠. 30세, 31세에 내가 대리 말년에 했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은 그 위에 우리 스님들, 학교 동창들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 선배들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가 나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우린 다 나가서 살 수 있다 그랬는데, 보란 듯이 제가 성공을 했어요. 무역 상사를 했어요. 오파상이 아니라 종합상사와 같이.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는데, IMF 때 제가 현금 30억을 잃었어요. IMF 때 주식으로. 큰 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좀 알아요.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큰 그림으로. 그런데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은 이건 팩트고 사실이고, 어제 그 토론에서 두 가지만 남았다. 응?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이가 공세에 들어갔다. 반성과 참회, 겸양, 겸손으로 가던 이재명이가 드디어 마각을 들이내기 시작했다. 본 모습이 나왔다. 이제부터는요, 15일부터 본선거 운동이 시작하니까 거침없이 나갈 겁니다. 이재명이가. 어차피 질 수 있는 거. 윤석열도 어차피 마지막이야. 윤석열도 거침없이 나갈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국민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 진영은 더 결집한다는 것이죠. 어제 토론은 결국은 윤석열의 무식함과 이재명의 강교함, 그리고 신천지의 정당 개입과 그 다음에 김건희 주가 의혹만 남았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남았어요. 그 이후로 김혜경이가 기생충인가 하는, 이거 웃어야 돼 말해야 돼. 초밥을 12분을 시키는 것을 보고 아들도 안 주고 혼자 채묵채묵 하는 걸 보고, 그 배모 사무관이라는 여인이 저 기생충 아니야? 하여튼 먹성은 좋아.
윤석열도 먹성은 좋고 이재명이도 먹성은 좋고 지 남편하고 먹었겠지. 김건희도 먹성은 좋고 끝내죠. 이런 형국이에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도 웃는 게 낫겠죠. 어제 토론을 보면은 이제 그 윤석열을 보면은 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하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큰 소리로 하고 큰 액션으로 하고 검사가 하듯이 취조하듯이 하니까 대개운들이나 또는 국힘에서는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윤석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 윤석열이 잘했다. 이재명은 도망가게 바꿨다 그러는데 이재명 어제 하나도 도망 안 갔어요. 다 받아쳤어요. 그리고 남대문 안 가본 놈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남대문 어떻게 생겼고 어디 있고 말이지. 남대문에 동대문 있다 그래도 남대문 안 간 놈들이 남대문에 안 가본 놈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서울 안 간 놈보다. 간 사람보다. 기가 찼어요. 저는 지금 토론을 보고서 최악의 선거고 저질 선거예요. 너무나 잘하. 너무나.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가 절대적으로 대통령감은 아니고 찌질해 둘 다 보면은. 윤석열은 찌질함을 숨기려고 당당함, 몸짓 가지고 말이죠. 딱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취조하듯이 하는데 그게 다 뻥이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 어제 저는 솔직히 놀랍더라고. 응? 어제 이재명이 전략 잘 썼어요. 안철수는 중간에 끼어서 독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응? 그 어필하려고 그랬고 만약에 안철수가 지금 윤석열이나 이재명의 지지율 정도 되면은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안철수를 공격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이후로 지금 그 윤석열은 하루에 한 개씩 두 개씩 실현을 해요. 근데 요새 보면은 댓글란 네이버 댓글란에 가보면 20대 남자들이 다 장악해 버렸어요. 응? 과거에는 한 석 달 전만 해도 두 달 전만 해도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50은 안 그래. 60, 70, 60대 후반 70대, 80대 그런 노인네들이 대개윤들이 그 댓글을 달면서 길게 달아요. 되지도 않는 논리로 무조건 문재인 타도 모든 걸 문재인으로 뒤집어 씌운다고. 근데 요새 20대들이 이준석 때문에 대개윤으로 돌아서 가지고 네이버 댓글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대단히 궁금해요. 짧고 파라독스로 또는 패러독스로 빡 치는 게 20대들이 능수능란하죠. 온라인 부대라는 거죠. 그게 윤석열한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좌파이들이 이재명의 그 양아치 같은 기질에 대해서 잘 비호를 못해요. 네이버 댓글에 들어가 보면. 저 유심히 봅니다. 댓글만 보는 게 아니라 대댓글을 주로 봐요. 대댓글을. 민심을 읽어야 되니까.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가 대구 가가지고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는 파산을 시켜야 된다.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허위 보도를 요새 보면은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제일 많이 해요. 파산시켜라 이놈아.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 그 징벌적 손해를 반대했었죠. 과거에 그 윤석열이가 지검장 또는 검찰총장 할 적에 정치권에 안 나올 적에 오만 우파 특히 채널A 또는 조선일보, TV조선이 그렇게 그냥 윤석열을 조졌죠. 허위 보도로. 그 허위 보도 많아요. 그때는 징벌 손해를 반대했던데 이제 와가지고 언론사 파산시켜야 된다. 허위 보도를 하는 언론사. 이런 게 실현이에요. 지성인과 지식인들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 국힘 어제 윤석열하고 이재명 토론을 보면은 윤석열은 대장동 별로 안 권하고 조금 가고 대장동 성남 FC 또 그 국방 문제 사드 뭐 삼축 구축 또는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해법 또 뭐야 그런 걸 갖고 나오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걸 짓거리더라고. 그게 다 대치기 당하고 올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다음 토론에 또 말을 바꿀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런데 그런 걸 어거지로 그냥 국힘에서는 잘했다. 이재명 도망가기 바쁘다 그러는데 아니 솔직히 국민들이 그 삼축 체제나 삼축 구축이나 삼축 체제나 킬체인이 어떻고 그런 걸 뭐 신경 쓸 필요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 대개인들은 또는 좌파이들은 평화를 해야 된다 그러고 좌파이들은 대개인들은 북한을 타도 선제타격이란 말이 맞아요. 그쪽이 조짐이 보일지 우리나라를 침공할 조짐을 보일지 미사일을 쏠 조짐이 보일지 선제타격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그 우파층 대개운들만 위해 가지고 그런 걸 계속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평화를 유지하고 싶고 전쟁을 원치 않는 국민들도 많으니까 전쟁이라는 최고의 최악의 결과죠. 그죠? 그거 TV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저거 선제타격 해야 되고 북한은 고립시켜서 무너지게 해야 된다고. 근데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윤석열 그러잖아. 김대중이 햇빛 정책이 옳았고 노무현의 대북 정책이 옳았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안 맞고 이게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다른 말 설왕설래 한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그것 때문에는 이재명이 이기길 원하지 않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로 이재명이 도망갔다. 이재명이 엉뚱한 소리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이 그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갖고 나오죠. 국내가 지배하는 암흑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최순실 같은 말이야. 그 나라를 만들 것이냐. 주술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신천지가 국정농단을 했다. 주술사가 던지는 엽전 가지고 말이지 나라를 운영할 것이냐. 다시 최순실을 불러낼 것이냐.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이재명이 이러는 거. 대개운들은 그 우파들은 보고TV도 우파라니까 우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아 그래도 말이야 정권교체가 문제니까 최순실이가 다시 나도 좋아. 신천지가 당원 가입해도 좋아. 무당이 나라를 통치해도 좋아. 기가 차다는 거죠. 응? 이재명이 오늘 나와서 이런 말 하죠. 신천지 특검해야 된다. 신천지가 너희 정당 사에 개입해가지고 당원 가입이 10만이나 들어가고 10만은 아니에요. 몇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당원 가입해서 그 경선을 갖다 조정하고 현재도 그러고 있으니 특검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 특검하겠다 하니까 윤석열이가 지나가던 소가 웃는다. 네가 소다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주술이 사교가 이단이 정치에 개입될 경우에 그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사모님이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10인분 초밥 10인분을 아드님들도 드시나? 그러니까 배 사무관이 나는 그 집이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어? 그렇지 않니? 아니 그러니까 샌드위치 30인분을 전달되고 그게 뭐 공간으로 전달됐든지 초밥 10인분이 전달됐든지 나는 이런 기사가 나올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반상회 하나? 이웃 주민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먹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혼자 처묵처묵했다는가 초밥 10인분을. 근데 저도 초밥 한 5인분은 먹어요. 그 10개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한 50개 먹어요. 근데 10인분을 혼자 처묵처묵했대. 그거를 아들도 안 줬대. 아들은 기퉁이 해가지고 엄마가 밥을 안 해줘요. 밥 안 줘요. 코너 기퉁이에서 치킨 먹고 있더래. 근데 어떻게 그래 너 뚱뚱하냐? 이것들이 기가 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모 사무관이라 이런 걸 한 10년을 따라다녔잖아. 집사로. 그 집안 미스터리야?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 만에 고기를 그렇게 집어넣는데 일주일에 다 없어져? 누구를 먹었을까? 그러니까 배 씨가 하는 말이 다른 남자가 있거나 아마 그런 것 같아. 기가 차다 진짜. 응? 전임자도 말이지 한우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넣대. 그리고 아들한테 살찐다고 먹지 말랜데 혼자 처먹는가 봐. 처먹. 응?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기가 차요 이런 거. 그러니까 배 씨가 하는 말이 난 다른 남자친구가 있나? 김혜경이 옆에? 아니면 밑에 기생충이 있나? 기생충 가족이니까. 기생충 가족이에요 얘네들은 솔직히.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 솔직히.
아니 이재명이도 말이야 김부순이들이 그 짓 했는데 김영경이는 말이야 맨날 여보 사랑해 침대에서 그런 거 말이야 동영상을 찍고 그러는데 남자친구 있을 수 있지. 근데 못생겼어. 해경이라고 그러면 안 돼. 김영경 그거 못생겼어. 못생겼어. 자 본론 들어갑니다. 어제 토론을 보고 현재 오늘까지 터지는 게 언론에서 도배하는 게 김건희 주가 의혹 사건. 이건 의혹이 아니라 팩트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가 지난 경선에 개입을 했고 또 이번 당원 배가 운동에도 신천지가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게 루머로 돌았어요.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유승민을 지지했으니까 유승민 캠프에서 또는 홍준표 캠프에서 홍캠들하고 육캠을 따라다니는 그 젊은 애들이 신천지가 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육캠, 홍캠을 미는 그 20대 애들이 밀었던 20대 애들 지금 다 대개인으로 빠져가지고 상관없어. 우리나라 정신을 썼고 이성이 망가져도 상관없어. 이준석을 위해서 무조건 윤석열을 당선시켜야 돼.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죠. 세상이 미쳐 들어간다. 젊은이가 미쳐 들어가면 나라는 망한다. 김건희 주가 의혹 사건 이거는 계속 물고 노리실 거예요. 저는 이런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큰 영향 없다 그랬는데 이제 쟤네도 열받았지. 보세요. 한 달 전에 그 윤석열이가 그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교체 욕구 60% 이상하다는 것을 지금 현재 50대 초반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국힘 지지율이 40% 이상을 치고 올라갈 것을 지금 35% 중반에 떨어뜨려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이가 11월 5일날 들어왔을 적에 42%, 45%까지 가는 걸 지금 30% 중후반으로 떨어뜨려 놓고 이게 팩트 아니에요. 그 과정에 나온 것이 뭐예요? 첫 번째 나온 것이 김건희의 학력, 이력, 경력 부풀리기. 그거 범죄 맞아요. 그 조민이 같이 틀면은 그 구속이에요, 구속. 맞아요, 그거. 그 다음에 조민이 표창장 문제도 윤석열이가 기소 만료일 하루 전에 10년이죠 기소 만기가 하루 전에 그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주가 조작 사건이 201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는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KBS, SBS, 한겨레에서 터뜨리는 게 2012년까지 했다, 13년까지 했을 수도 있다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공소는 연장되는 거죠. 이런 거 말 안 하려고 그랬어.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모권, 김건희권, 주가 이런 거 줄리권은 건 사실 아니라 그랬고 그런 거 가지고 영향을 못 준다 그러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김건희 학력, 이력, 경력 부풀리기와 그 사기성 있는 것이 한번 쳐가지고 지지율이 이준석하고 갈등을 갖다가 합해지면서 10% 이상을 12%까지 15%까지 떨어뜨렸고 21%까지 갔어요. 윤석열 지지율이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리고 이준석하고 봉합돼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5% 내지 6%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다 복구 못했어요. 그 다음에 터진 게 뭐예요? 김건희의 주술 무당 문제죠. 그거는 끝까지 간다니까요. 보시라니까. 지성인과 정통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윤석열을 찍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은 그 경선 당시에 홍준표가 물었을 때 홍준표는 총기를 잃었다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기 은퇴해야 돼. 홍준표가 그 주가 조작 사건을 갖고 나오니까 2010년 5월까지만 냈죠. 그리고 2010년 말을까지만 냈죠. 근데 어떻게? 저는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큰손들, 그걸 메스키라 그러는 큰손들을 내가 동원을 했기 때문에 IMF 전에 그때 30억이면 엄청 컸어요. 현금 30억. 그게 레버지를 일으켜서 100억까지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나도 하지만은. 그런데 2011년부터 12년 사이에 주가 조작이 일어났고 이때 85만 주가 왔다 갔다 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주가 조작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맡겨놓으면 돼. 기술자들한테. 근데 김건희 직접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2010년 5월까지 4천만 원 손을 보고 주식을 정리하고 그다음부터 안 했다는 것은 맡겨놨다는 거야. 그 선수한테. 구속된 애한테. 그런데 이 주가 조작의 특징이 뭐 그런 건데 이 바보 같은 게 그 김건희가 사채꾼 엄마에 따르니까 의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통정 매매를 하는 거야. 정권 계좌를 여러 회사에 해놓고 똑같은 IP로 여러 회사로 동일명으로 지가 A 정권사에서 B 정권사에 김건희한테 팔고 C 정권사 김건희가 A 정권사로 사고 이런 식으로 통정 매매를 했다는 거고 또 김건희가 엄마한테 주고 엄마한테 팔고 사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100% 주가 조작이에요. 조사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통증명의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김건희가 여러 군데 신한은행가 말고 윤석열이가 공개한 건 신한정권이죠. 신한정권. 거기가 다른 정권의 여러 곳에 7, 8개를 해놓고 서너 군데가 7, 8개를 해놓고 그냥 지가 막 주식을 갖다가 자기 주식을 그 주식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특히 그 7, 8개 서너 군데를 주식 입출고를 도이치모터스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했다는 거야. 통정매매와 주식 입출고를 그렇게 했다. 이거 100% 주가 조작이에요. 증거가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공소장에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소를 안 시켰으니까 검찰 조사 자료로 다 있다 그러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못 터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검찰이 개입한다는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 때문에 검찰이 안 터뜨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에도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또 박근혜 같은 이명박 같은 화를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파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끝까지 매일매일 물고 늘으시지. 그런데 국힘에서 반박 논리가 나온 게 뭐예요? 아이고 2년간 자기가 말이야 조국을 칠 때부터 2년간을 탈탈 털었다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데는 8개월뿐이 안 됐죠. 작년 7월 달에 그만뒀으니까. 8개월도 아니고 7, 8, 9, 10, 11, 12, 8개월 됐네. 그전에는 안 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논리가 그 윤석열 그 대개원들이 TV 조선에 나와서 채널 A에 나와서 막 강변하는 건 다 틀렸다는 거죠. 안 틀었다 이때까지. 그 다음 걔네들 논리가 뭐예요? 두 번째. 뭐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을 찍게 틀었는데 왜 이걸 못 잡았겠느냐? 또 이정수가 그 감찰 윤석열을 감찰하고 쫓겨내는 추미애 라인이 틀었는데 또 박범계 후배인 이정수가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인데 왜 못 틀었겠냐? 그게 대선 전국 개입 때문에 못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국힘 애들과 대개원들이 나와서 평론하는 애들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 국힘 애들과 평론가들이 윤석열 측에 반박하는 게 91명이라 말이지 과거에 경찰에서 다 조사했는데 전부 다 무혐의였다. 근데 어떻게? 지금 검찰로 넘어가니까 다 잡혀 들어갔죠. 권오수부터가 다 구속돼 버렸죠. 대부분이 10몇 명이. 거기서 김건희도 조사하라고 오라 그러는데 안 오는 거야 지금. 소환을 해도 안 오는 거야. 그리고 김건희는 해명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직콕하고 있죠. 이런 나라는 없어요.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 가능성 가장 유력한 후보가 와이프를 끝까지 감춰주는 나라는 없어요. 감추고 국민 앞에 안 내놓는 나라는 꾸리하다는 거죠. 이거는 박근혜보다 더 크게 터질 사건이에요. 박근혜 죄 없어. 내가 볼 적에. 그녀만큼 깨끗한 여인이 없었어. 그걸 잡아놓은 게 윤석열이야. 그 다음에 국힘에서 반박 논리의 네 번째가 전화로 주식을 매매했다.
검찰도 경찰도 그것을 보고 전화 녹취를 보고 그러고 보니까 주가 조작에 불과하다 했다. 이거 가짜예요. 요새 누가 전화로 해요? 어? 이거 알지가 그 김건희가 30대 후반 40대 초였는데 무슨 전화로 해? 그 당시에도 HTS 다 있었죠. 10년 전에. 온라인 정보 매매가 있었죠. 전화로 하면 돈이 더 들어요, 여러분. 전화로 하면 녹취도 남겨져요. 그냥 HTS로 하죠. 증거가 나오잖아. 전화로 안 했다는 게. 왜? 정권 계좌를 윤석열이가 신한 정권만 공개했는데 그것도 5, 6개월치 2010년 5월까지만 공개했는데 그 이후로 11년, 12년이 주가 조작이고 주가 폭등이 일어났다. 많았어요 그때. 그런데 정권 구자를 김건희 명의로 A, B, C, D, E 여러 구자를 해놓고 각 정권에서마다 지 주식을 사고 팔고 했고 또 주식을 입고 출고를 지 마음대로 했고 지 구자로만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주식을 갖다가 어떤 특혜를 준다 그래서 A 정부에서 B 정부에서 입고 하면은 특혜를 받는 경우 있지만 여러 군데를 통해서 주식 입출구를 마음대로 하고 그건 조작이죠. 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 명의 또 지명의로 주고 사고 팔았다. 그거를 전화로 했겠어요 여러분? 예? 전화로 하는 거 되게 복잡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화로 옮겨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고 파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퇴사 후에 그 주가 조작 공범들이 다 구속이 되죠. 근데 김건희만 빠졌어. 김건희가 7.5%까지 갖고 있었어. 도이치모터스를. 총 합이겠죠. 그럼 그거는 대주주 요건에 걸려가지고 조사를 받는 거예요, 원래. 1%만 넘어도, 3%만 넘어도 금융감독원에서 나와 너. 왜 너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조사받아요. 전 좀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신천지가 이게 드디어 부각이 되는데 대개인들이야 뭐 무조건 신천지든 무당이든 지금 지원하고 있죠. 너희 미쳤어 그래. 경선 당시에 유승민 캠프나 희망20이나 홍캠프는 이름도 몰라 솔직히. 거기서 이걸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어차피 신천지도 이교도든 뭐든 당원 가입하는 걸 말릴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당시에.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무당, 그죠? 자기도 김혜경 거를 벗어나야 되니까 윤석열이가 자꾸 성남 FC 이런 문제 갖고 나오니까 당신 신천지 당원 가입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야. 그리고 건진법사를 따라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왕하고 나면서 주술을 갖다 믿는 사람이야.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전면전이 되는 것이죠. 응? 이재명이는 신천지가 10만 당원이 그때 뭐 윤석열이가 11만 한 3만 표 차이로 이겼죠. 홍준표한테. 그런데 이재명이가 신천지 지시로 10만 당원이 있다. 교주 2만의 지시로. 그게 다 폭로가 된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 간부, 신천지 간부, 그 사교고 이고고 그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신천지 그 2만이란 놈은, 똑같아. 쉽게 말해서 영매라는 거죠. 영매. 응? 그랬더잖아. 건진이가 신천지 건드리면 안 된다. 그저 그 사람도 영매를 갖고 있고, 김건희 너도 영매를 갖고 있으니, 네 남편한테 그 치지 말라 그래라. 그거는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그러죠? 이거는 어느 정도 팩트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걸 이준석이가 당시도 당대표였고 경선 당시에도 현재도 그러는데 이준석이는 점스럽고 민망하다. 당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표현할 수뿐이 없으니까 윤석열 지켜야 되니까 법적 대응 검토를 지시한다. 실무라인이 지시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준석이도 이런 걸 가지고 실드 쳐주면은 요새도 국힘이 윤석열을
그 대통령시키기 위해서 당원 가입이 폭증하고 있어요. 어? 20대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누구냐 이거지. 그게 누구냐 이거지. 일반인들이 국힘에 당원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몇만 명씩 올라가고 그러면은 몇십만 명씩 올라가 한 20만 명 늘은 것 같아. 20만 명. 누구냐 이거지 그들이. 어? 그런 식의 당원 가입을 러시하면은 국힘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월등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당 지지율은 비슷하다는 거죠.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Anyway,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과 신천지의 국힘 입당, 그 국힘 경선 개입, 당 개입은 지금 표면으로 올라왔다. 계속 일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